그 대구 전체 또 예산 중에서도 네. 이 국악의 또 전통 우리 그 악기를 그 정화하시는 분들한테 그 혜택들이 그 상당히 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려운 점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이 지금 이런 그 선거나 이런 때에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전통을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정책 방향은 오페라나 뮤지컬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고 이렇게 불균형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이야기고 큰 극장, 중극장 이상의 이제 작은 소극장을 제외하고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약간 150회 정도를 써요. 그 전국 대구에 있는 극장 공연들이. 근데 소극장에 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야외 공연장에서 했던 공연들은 시합 자체가 안 되고요. 근데 지금 국악 전용 극장을 만들어서 국악만 한다면 시에서 보기에는 이거를 한 1년에 뭐 한 3분의 1은 놀리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장은 일반 아까 이야기한 다목적인 극장하고 좀 그 부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극장들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어진 극장들이라 그냥 극장이에요. 건물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일본인의 내가 지금 그 건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만약 여기서 작게 소리해도 저 끝에 있는 관객이 마이크 없이도 다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 전통예술 문화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틀라든가 기반들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정책적 공약을 해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나 뭐 윤석열 씨나 전부 다 공약 사기 문화예술이 문자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속에 뭐 윤석열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어필들을 좀 해준 적이 한 번도 그냥 뭐 포괄적인 문화예술이 특히 전통 문화에 보는 이런 분야에서 어필하지 그동안 후보들이 대선 대상들이 한 적이 없어요. 그것들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전에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정말 소중하게 한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로운 중랑구 생활의 최창희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지난 한 주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정말 겨울 같은 날씨였는데요. 건강하게 잘 계시는 거죠? 제 유튜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저희 지역위원회에 또 위원장분들이랑 또 예비 후보님이랑 지역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중남구, 그 중에서도 남구에 많이 분포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예술에 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에 관한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남구 그러면은 문화예술 단체 활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연극 문화, 공연 문화 거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밴드 활동, 또 뮤지션들이 이렇게 남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 독립영화 협회가 또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 가장 많이 듣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그분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실질적인 이제 생계 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과연 이런 또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 지원 배상 관련된 부분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지금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팬데믹 시대를 전 국민이 다 정말 감수하면서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공연을 주로 하는 우리 문화예술인 분들은 공연이 없으면은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을 뒤편으로 잠시 놔두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술 하시는 분께서 다른 업을 한다고 해서 큰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문화 예술인들은 대부분 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취미와 같이 동아리 그룹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께서 지금 현재 지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한다 하더라도 대구에서 정통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정책을 세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참석을 해서 뭐 특히 이제 공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전용 공연 시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악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특별한 어떤 특수한 시설이 필요로 하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거점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또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 안에서는 실력들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문화가 같이 이렇게 융성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대구에 계시는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은 부분들이 대구에서 자기들의 어떤 영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중앙으로 가야지만이 자기의 그 능력이 발휘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생계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정말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대구를 떠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군들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또 이제 실력을 같이 이렇게 끌어가는 뭐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만은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대구를 떠나는 겁니다. 뭐 그거는 비단 전통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계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냥 잘 되면 그냥 떠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냥 바탕입니다. 뭐 생계가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 전통 문화 예술인 여러분께서는 정말 어느 정도쯤 이제 정부에서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만 되어 준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마음 놓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또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장르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통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연을 기획을 한다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걸로 뭐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거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통 문화예술은 또 어떻게 따지면은 또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 예술들은 비교적 이렇게 어떤 지원이라든지 홍보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고 또 일부 흥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 문화 그러면은 왠지 우리한테는 좀 약간 좀 고리타분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식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박혀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심하죠. 자기 문화에 대한 그런 좀 의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자 그러면은 뭐 좀 뭐 지겨울 것 같다,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더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고 혹은 또 이런 문화를 이제 문화예술들은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개선받기 위한 분들이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 지역에는 그런 바탕이 없다는 거죠. 외국 사례에서도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현대인들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장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맥락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그 마음 편하게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이드 잡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쪽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자기의 영향을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이제 시간이 뺏기는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정확하게 또 그러고 그 부분들이 정말 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뭐 시 혹은 뭐 재단 이런 데 좀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지원을 하는 뭐 여러 가지 기관이나 뭐 재단이 있을 건데 매우 고압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을 몇 번 이제 수행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제가 정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재단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근데 제가 수행 사업을 하면서 정말 괜찮았던 게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네, 거기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되게 어떤 그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그런 바탕이 되게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갑이 누굽니까? 예술인들이 갑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술인들이 없으면은 기관이든 뭐든 재단이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있는 거는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바탕 안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배려를 하는 게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방 예술인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나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세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뭐 우리가 가벌을 따지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술인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가비는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에서 정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원 부분도 그 한쪽으로 평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 문화예술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아주 그 작은 지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도 힘이 든 상황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그 법률이나 조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술 활동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피고 지원할 수 방향을 분명히 찾아내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희 전통 문화를 살리는 게 우리 홍과 맥을 잇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 끊어지고 난 후에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더 들죠.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예. 적절하게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강조드리게 됩니다. 네, 뭐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영화인들 간담회를 시의 어떤 그 뭐 이렇게 게시문하고 한 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대구는 뭐 뮤지컬 중심 도시다. 뭐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를 안 한다라는 거는 변명이죠. 다른 걸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고. 또 지자체 자체 뭐 장이 됐든 뭐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분 의지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분위기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를 갔을 때 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이 그 전주시장입니다. 예, 물론 저희 당 소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지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 도시적인 분위기가 문화예술을 융성시키는 또 어느 시대였든 간에 문화예술이 융성하던 시기가 가장 잘 사는 시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전통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넓고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통을 살리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는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K 콘텐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거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심하고 하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